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월간 금청문회 DJ 샌디입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이 어느새 지나가고 이제는 밤낮으로 조금은 추운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금청문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 심사위원들께서 민간기관으로서 코로나 시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 격려가 올 여름을 지났는데 매우 큰 힘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금청문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이슈 코너로 최근 가장 핫해지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고요. 청소년 진로 탐색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꿈을 찾고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내 꿈을 찾아 코너가 기다리고 있고요. 청소년 기자단,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캘리그라피와 새롭게 시작되는 경기 꿈의 학교의 비대면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많은 소식들을 이제 막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우리 경디님께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캐릭터와 같은 그런 말씀 잘 안 들으셨나요? 이번 달에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 금청문회에서 자체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조사도 좀 하고 세미나를 잠깐 가졌었는데, 그 소식을 우리 청취자들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메타버스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 코로나 시기에 부쩍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는 요즘에 어딜 가나 다 이야기가 빠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뜻인지 알아야 하실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뜻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확산되면서 더욱더 메타버스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의 종류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메타버스에는 총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증강현실 세계와 라이프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에 판타지가 입혀진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바코드를 스캔하면 캐릭터가 나오는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켓몬고나 스마트폰 사진 어플, 스노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고요. 또 라이프로깅은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일상을 타인과 공유하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저희 기관에도 페이스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상 기록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 세계로 구글 맵이나 지도,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말하고요. 가상 세계는 다른 세계에서 타인들과 사회 활동을 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네이버 제페토, SK 이프렌드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보다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가상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4가지 영역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거, 곡을 딱 쓰고 게임 세계로 빠져들고 오토바이 타고 날아다니고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그런 영화에서 이야기했던 것들도 메타버스 세계의 하나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영화가 특히 레디 플레이어 원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또 유명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이번에 또 4가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엄청 유명한 아바타. 아바타는 아바타 자체가 지금 고유 명사로 사용돼요. 네. 그럼 저도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을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왜 그렇게 봤냐면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방법으로 메타버스가 활용된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 만나서 콘서트를 할 수 없다가 보니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해외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캇 콘서트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날 콘서트에 참여한 사람이 1230만 명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단 하루 수익이 216억이나 됐다. 이야. 1230명이면 우리 국민의 5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공간도 마련하기 어렵고.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해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다. 엄청난 세상이 열렸네요. 우리나라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팀이 있는데요. 엄청 유명한 팀이죠. BTS, 그리고 블랙핑크, 그리고 에스파, 이런 가수들이 이미 메타버스에서 공연도 하고 팬미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일종의 연예계 그쪽에서는 메타버스를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고, 메타버스를 우리가 언급할 때 사실은 이제 청소년 기관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여러 시설들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최근에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미 청소년 재단에서도 현재 비대면으로 만나야 하는 경우에 온라인 줌으로 만나서 회의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회의도 진행을 하고 만나서 함께 단체 사진도 찍습니다. 특히 성남에서는 분당 판교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프랜드 어플을 활용해서 하남 덕풍 청소년 문화의 집과 사이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메타버스 회의하는 거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예전 과거에 RPG 게임 1세대 정도의 그래픽? 그래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인데, 체육대회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뭐 운동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나요? 거의 게임 위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메타버스 체육대회에서는 게임 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금메달 따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운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메타버스 체육대회 노려보시면 좋겠네요. 한 가지 저희가 약간의 고민거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과연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세계가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것인지를 한번 예측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혹시 한번 이야기 좀.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메타버스 속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플랫폼 코딩을 배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컴퓨터와 관련해서 아바타 패션 디자이너 이런 거라든지 아바타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사이버 보안 요원 등 관련 직종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각 프로그램 회의 시 비대면에서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과 플랫폼 속에서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 상담이 필요한 현장에서 만날 수 없는 청소년들과 만나기를 꺼려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상담소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런 건 되게 좋겠네요.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 그리고 조용히 비대면으로 상담받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설명 중에 흥미로웠던 건 메타버스 세계를 또 다른 나의 삶의 세계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아바타가 곧 나의 부캐가 되어서 활동을 하면 그 활동 반경, 영역, 활동의 어떤 모양새에 따라 직업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시나 보죠. 아바타가 메이크업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제로 하는 어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니라 코딩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을까. 컴퓨터로 다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미래 세대에서 코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됐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습득돼야 될 어떤 최소한의 기술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되네요. 여러 가지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기관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구별되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장점은 현실을 갖고 있지 않은 옷이나 신발을 갖는 것처럼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에
메타버스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비대면 상황에서 현실에 적응을 못하거나 지친 사람들이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치유받거나 또 우울한 마음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네. 게임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개념 없이 무리하게 구는 사람도 있고요. 욕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히려 가상현실에 너무 빠져들어서 현실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화면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게 되다 보니까 네. 눈이나 목이 안 좋아지는 또 건강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좀 그런 우려가 좀 돼요. 보통 일본이나 저희 나라도 이제 은둔형 외톨이 문제들이 청소년 영역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데 게임이나 가상세계가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근데 좋은 도피처가 아니라 은둔하게 되는 도피처가 될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롤이라는 게임을 엄청 잘하는 청소년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도 롤이 단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게임 자체가 아니라 게임 안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 욕설들,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왕따가 일어나고 뭐 그런다고 하던데 언어적인 부분들은 사실 규칙이라든지 좀 정리정돈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메타버스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메타버스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메타버스를 알게 된 건요. 저희 센터장님께서 우리 기관을 위해서 끊고 갈까요? 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일종의 개념과 또한 장단점 등을 좀 잘 조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데, 앞으로 우리 금청문에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도 상담소나 청소년들을 쉽게 만날 수 없을 때 이렇게 비대면으로 줌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사이버 공간에서 체육대회처럼 네. 컴퓨터를 좀 만질 수 있는 친구들이 함께 네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것이 꼭 PC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즘에 다 핸드폰으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 함께 우리 금청문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기관 자체에서 만날 수 없는 실시간으로 만날 수 없는 선생님들과도 함께 만나서 회의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금청문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날들이 올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제1회 금청문 메타버스 체육대회 기획하고 계시죠? 여러분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금청문에서 처음 진행되는 순서인데요.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그 진로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찾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서 청소년들을 모시고 진로 탐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른바 내 꿈을 찾아라는 순서인데요. 오늘 첫 시간을 함께 꾸며줄 우리 청소년이 이 앞에 나와 계십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표정은 밝네요. 앞으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요.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뽀얗고 하얗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이찬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러브리지 크리스찬 스쿨이요? 어떤 학교죠? 저는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은 성남 금강교회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가요? 네, 거기서 몇 학년이세요? 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요? 네. 그럼 몇 살이죠? 17살이요. 17살이요? 네. 어휴, 그래요? 저는 한 15살 정도. 감사합니다.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왜 나오셨어요?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농담을 좀 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물론 이제 작년부터 지속되었던 현실이긴 하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학교 생활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학교 생활 하고 계세요? 일단 많은 활동이 줄어드는 건 확실하고 여러 제약들이 생기면서 확실히 좀 우울한 부분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 때 사실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을 맞이한 거는 좀 가슴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좀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경험도 하면서 좀 진로를 탐색해야 할 이 시기에 사실은 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좀 움츠려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걱정과 좀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찬희 학생은 어떤 고민들을 하세요? 특별히 뭐 나는 이런 고민이 좀 있다. 진짜 사소한 것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좋아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10년 후에 나는 또 어떨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되게 유치한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독립을 해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로라는 것은 사실은 뭐 지금 시기뿐만 아니라 제 나이가 돼도 계속해서 고민할 문제이긴 한데 진로나 꿈이나 혹은 비전이나 이런 데 관련돼서는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진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제 자신과 싸우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저는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연연하지 않고 제가 가장 하고 싶고 제가 가장 롱런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면서 진로를 탐색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 안에는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겠죠. 최근에 어떤 구체적으로 난 이걸 해보겠다. 이건 내가 지속적으로 해도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한 뭐 일이나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가장 좋아했는데 저는 드럼하고 운동을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운동을 오래 해보니까 운동은 금방 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교적 드럼보다는 롱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럼이 좋기도 하고 또 그렇게 롱런할 수 있어야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드럼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롱런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데 어쨌든 좀 길게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좀 길게 갈 수 있는 일을 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드럼이라는 어떤 도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나의 일, 역할에서 그 드럼이라는 도구는 어떻게 발견하게 됐고 이것이 내가 이걸 좋아한다, 이것을 계속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나요? 뭐 대부분의 요즘 현대 드러머가 그러시지만 저는 교회 드럼, 교드라고 많이 하죠.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6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6살에 교회 본당에 수예배 드리는데 너무 드럼이 멋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언젠가는 나도 저런 무대에서 한번 쳐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드러머가 상당히 멋있잖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럼을 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박치예요, 박치. 근데 드러머는 박자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드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는 드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박자를 잘 못 맞춘다 뭐 이것보다 저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기. 드럼의 기본기 뭐예요? 잠깐 좀 알려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제 4대 기본기는 이제 싱글 스트로크, 더블 스트로크, 그리고 파라디들, 4연음, 6연음 컴비네이션 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과 라타만 큐 이런 루디먼트들 라따마큐요? 라타만 큐, 뭐 더블로트 싱글 애니메이션 이름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루디먼트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드럼 무식한 사람이네요. 드럼에 듣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 드럼이 그냥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보통 우리가 진로 탐색할 때 혹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드럼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요소, 잘하시나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매일 질문하고 있고 제 스스로에게 근데 제가 본 한 영상에서 사람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못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이제 다른 제 동나이 때 친구들이나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서 내가 막 꼭 저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한 음악인으로서 저는 리스펙하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롤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나 보네요. 드럼 연주가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지금 솔직히 사실대로 말해보면 드럼이 이제 음악에 있어서 주 부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수요가 없기도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악기도 있고 이렇게 신명나는 악기도 있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드럼의 진 면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노래보다, 왜냐면 노래는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예. 저는 드러머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드러머, 좋네요. 일단은 워낙 이제 탄력 좋기로 유명한 이제 흑인 드러머 중에서는 예. 아론 스피어스, 아론 스피어스. 예. 많이 연로하신 조조 메이어, 그 두 드러머를 들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계속해서 드러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 연습량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렇다고 공부를 놓지 않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갖춰진 드럼에서 연습하는 시간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는 것 와, 같고 하루에요? 네, 하루에. 야, 근데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고민도 해야 되고 음. 악보도 봐야 되고 음악 카피도 해봐야 되고 기본적인 것들을 연습하는 것까지 총 네. 합치면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네, 드럼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하루에 10시간을 드럼과 함께 한다. 부끄러워졌어요. 아닙니다. 더 적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무언가를 위해 10시간을 노력한 적이 있는가? 제 마음속에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벌써 진로를 찾았어요. 네.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대단히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응원하고 싶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진로를 못 찾아서 혹은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힘겨워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한번 격려의 말씀 혹은 응원의 말씀, 나는 힘들 때 이렇게 이겨냈다,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고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동나이 때 친구들이 진로를 못 정하는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어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그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주변의 만류로 또는 내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도전을 못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저는 뭐 대학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무조건 먼저 부딪혀 보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꿈을 위해서 작은 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저희 금총문에서 도와주고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잘 시청해 주고 계신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찬희 학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지난 호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던 순서입니다. 청소년 기자단 일명 수리뉴가 간다 순서인데요. 지난 시간 저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함께 살펴봤고 또 유럽 리그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축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 약속했듯이 이번 시간은 국내 축구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 수리뉴 이수민 학생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수리뉴 이수민 청소년 나오셨는데요. 잠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금청문 청소년 기자 수리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더 핸섬해지셨어요? 그건 아니고 워낙 지금 더 풍파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풍파요? 네, 그래서 좀 더 사갔을 수 있는데 사갔다고요? 사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그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름에 힘든 일 있으셨어요?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이게 물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인생이 굉장히 힘드네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인생이 굉장히 힘들 나이죠. 여러분, 이수민 학생에게 별풍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이 매우 궁금해요. 지난 시간 저희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맞죠? 살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그 반응을 느끼셨어요? 그랬나요?
전혀 못 느끼셨어요? 저는 그냥 몇몇 분들께서 잘 봤다 예. 그러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생각보다 말을 잘한다. 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흙에서 마치 진주를 발견하듯이 제가 수리뉴를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진로와 지금 하고 있는 이 역할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도움이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전 프리미어리그 편에서 예. 예고 드렸던 대로 저희 자국 리그인 K리그를 K리그. 했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 많이 되죠, K리그.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유럽리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국가대표 경기 좋아해요. 그런데 K리그는 사실 그에 비해 관심이 좀 저조한 건 사실인데 오늘 K리그 소식을 전해주실 텐데 재미있게 또 우리가 몰랐던 소식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K리그에는 예. 총 12개 팀들이 있습니다. 네. 이 시즌이 끝날 때 12등은 바로 또 강등이 되고 예. 11등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강등이 결정됩니다. 반대로 K리그의 2군 1등은 바로 승격이 되고 2등부터 4등은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2등을 결정합니다. K2 리그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보면은 잉글리시보다 저희가 팀이 좀 작고 12개 팀이고 승강이 이루어지는 팀이 사실은 1.5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1.5팀. 하위 한 팀, 또 K2 리그의 상위 한 팀이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이 확정되고 그 중에 그러면은 어떤 팀들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붙게 되는 거예요? 2등부터 4등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2등을 결정합니다. K2 리그의 2등부터 4등까지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2등을 결정합니다. 이제 강등제가 있으면 예. 큰 대회를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예. 네, 그 방법은 시즌 끝날 때 순위가 1, 3등 안에 들면 됩니다. K1 리그의 1위부터 3위 팀은 큰 대회에 나가요. 큰 대회가 뭐예요? AFC 챔피언스 리그라는 대회에 진출권을 갖게 되는데 아시아의 챔피언스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로파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아시아에도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있네요. 아시아 팀, 프로팀들 중에 잘하는 팀들이 모여서 아시아권에서 또 경진을 하는 거네요. K리그의 순위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어리그와 비슷하게 예. 승점과 골득실로 결정이 됩니다. 네. 골득실은 저번 편에 말씀드렸으니 네. 그 편 보고 오시고요. 네. 그리고 한 팀이 이제 경기를 이기면 똑같이 3점이, 그리고 비기면 각 팀이 1점씩, 지면 승점이. 그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는 또 현대에서 똑같은 구단을 운영하나요? 같지만 라이벌로 막 하기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전북 현대가 우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는 울산 현대가 또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네. 울산 현대가 작년에는 2위를 했었나요? 작년에는 네. 잘 모르겠네요. 작년 건 조사 안 했나요? 자료 부족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K리그의 총 경기 수가 몇 경기인가요? 38경기입니다. 네. 정규 경기 라운드는 33경기고 파이널 라운드는 5경기로 또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정규 라운드는 각 팀이 3번씩 만나게 되고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각 팀이 한 번씩 만나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1등부터 6등까지는 챔피언십 라운드로 나눠서 하고 7등부터 10위는 강등 라운드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네, 좀 독특하네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그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약간 분리돼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나 보죠? 이게 특별히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결정을 해서 이제 대회나 또 어떤 팀들도 강등을 이제 슬프지만 어쨌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설명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데 조사 잘 해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남FC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성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상선을 지니고 있는 좀 예. 아름다운 도시인데 여기에 또 축구단이 있습니다. 예. 바로 성남FC입니다. 1989년에 서울에서 창단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축구를 하고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예. 지금은 순위가 조금 낮아졌지만 K리그를 무려 7번을 우승을 했고 이야, 대단하네요. AFA컵 3번 우승, 이야. AFC 챔피언스리그 1번 우승을 포함해 총 네. 21번의 우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21번이요? 네. 21번 우승한 팀이면은 전체 리그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우승한 건가요? 아니면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다고요? 조사 잘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거의 뭐 B클럽 중에 하나네요. 명문 구단이네요. 성남. 토트넘 하스퍼보다 우승을 훨씬 많이 한 것 같은데 토트넘 하스퍼 팬 아니세요? 조사하면서 조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슬프셨어요? 네. 대본에 슬펐다고 써있네요. 네, 어쨌든 네. 성남 FC는 이렇게 B클럽입니다. 지금 순위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언젠가 다시 또 상위로 올라가서 열심히 축구하시길 기대합니다. 현재 성남 FC의 감독님은 김남일 감독님이시죠. 인공청소기. 2002년도에 그 별명이 있었어요. 저는 2002년도에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아, 세상에 없으셨어요? 네. 2002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별명은 잘 모르고 선수 시절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셨다고 하는데 네. 성남 FC에 유명한 출신 선수들이 몇 있는데 네. 먼저 고정훈 선수입니다. 고정훈 선수 잘 알죠? 적토마. 네, 적도마. 아세요? 네. 고정훈 선수는 별명은 아시고 네. 감독님 별명은 왜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같네요. 어쨌든 그 고정훈 선수가 계시고 1989년에 성남에서 뛰셨고 네.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에서도 활약하신 전설적인 선수. 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황의조 선수입니다. 의조, 네, 의조. 황의조 선수 나와요. 의조 알죠? 의조. 친하신 의조 풍생 나왔잖아요. 풍생. 친분이 있으신가요? 나 친분은 전혀 없어요. 아. 어쨌든 후배잖아요. 제 그렇죠. 풍생고등학교 나왔고. 약간 그런 걸로 위안을 삼으실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우리 의조 잘한다고. 죄송합니다. 황의조 선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에서 뛰었고 현재는 프랑스 축구리그인 리그앙의 보르도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직 보르도에 뛰고 있어요? 네, 이적한다고 소문은 많던데. 소문만 많았고 안타깝게도 이적이 직접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황의조 선수의 원타 플레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허리를 확 꺾어서 차잖아요. 아, 네, 맞아요. 온 힘을 다해서 때릴 때 그 머리가 살짝 흔들리고. 그때 진짜 멋있게 보고 있어요. 엄청난 팬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남FC에 주로 사용하는 전술적인 특징들을 좀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성남 FC는 선수비, 후 역습 이런 전술을 사용하는데 토트넘 하스퍼도 비슷하게 빠른 선수를 가지고 역습을 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전술적인 플레이가 중요한 팀인 것 같아요. 김남일 감독님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가 보죠? 몇 번 우승도 시키셨던 것 같아요. 네네. 성남FC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성남FC 구장은 어디 있나요? 이 근처에 있는 탄천에 네. 동합운동장이 예. 사용하고 있는데 가까우니까 나중에 코로나가 한번 풀리시면 직접 직관을 한번 가보시는 우리 수리뉴님은 성남FC 직관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네. 어제 밤 새셨어요? 상태가 안 좋네요. 아, 그러세요? 혹독한 시련이 있었다고. 혹시 뭐 여자친구 아니요, 사랑 고백했다가 뭐 이런 거 아니죠?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K리그에서 소개할 만한 이야기들 있을까요? 경기가 조금 남은 상태인데 울산과 전북 현대의 우승 대결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의 진출권 경쟁을 겨루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K리그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한국 축구의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서 언젠가 K리그와 EPL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코로나가 소강되어서 우리가 성남FC도 응원도 함께 가고 그러면 좋겠고, 워낙에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주 포지션이 어디세요? 저는 윙으로 뛰고 있습니다. 윙어요? 그러면은 롤로 삼는 선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손흥민을 좋아하나요? 손흥민보다는 베일이라고 가르스. 베일 한물 갔잖아요. 유니몸. 그렇죠. 좀 그래도 부상이 많으시긴 하지만 그 전설적인 그 치고 달리기 아시죠? 치달. 알죠, 치달. 바르셀로나전에서 그걸 보고 이분은 대단하시다. 그 레프트예요, 라이트예요? 전 레프트입니다. 레프트 윙으로. 와, 그럼 왼발을 좀 쓰셔야 되는데. 왼발을 사용을 안 합니다. 레프트 윙으로 뛰면서 전혀 왼발을 사용하지 않는 윙어. 또 색다른 윙어네요. 네, 앞으로 꿈이 뭐예요? 꿈이요? 예전에는 그냥 아나운서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알겠어요.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비밀입니다. 나중에 찾아오시면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혼돈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수리뉴님이신데요. 오늘 K리그 이야기를 재밌게 잘 구성해 주시고, 특히 이제 성남FC 이야기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혹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는 메시가 네. 이적을 간
메시가 이적을 했죠.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메시가. 저도 살면서 메시가 이적을 하는 거를 볼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메시가 이적하는데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잘 준비를 해주실 예정인가 보죠? 네, 너무나 기대됩니다. 메시는 왜 FC 바르셀로나를 떠나는가?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 금청문 소식의 마지막입니다. 경기 꿈의 학교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우리 금청문의 홍대님께서 나오셔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네, 그 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평가받느라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평가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그럼요. 격려를 많이 받았고요. 그럼요. 점수도 잘 나올까요? 당연하죠. 기대합니다. 사실 저희가 민간기관으로 평가 점수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번에 심사위원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참 큰 힘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반기로 이제 우리 프로그램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여전히 2,000명대 전후로 오고 가면서 힘든 시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 홍디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9월에 마무리되고 있는 활동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지난 회차 때 저희가 이제 보드게임 직접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쏙쏙 빠져드는 보드게임이라고 그때 한번 보셨을 건데 창작 보드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환경을 보호하거나 우리 마을을 알리는 내용을 보드게임에 담아서 네. 창작 보드게임이 실제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10명이면 이제 네. 각자 10명이 다 만든 거고. 10개의 창작 보드게임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마지막 날에 이 친구들이 만든 걸 가지고 게임을 해봅니다. 네. 해보고 이 중에서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친구들이 정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정해진 보드게임을 저희가 특별 제작을 합니다. 네. 시판 보드게임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야. 글씨체나 그림을 모두 친구들이 직접 그리고 썼기 때문에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보드게임을 창작해서 개발하고 만들어보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환경에 대한 주제, 탄소 중립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 스스로 평가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제작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이제 함께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보드게임 만들기 전에 기획안을 쓰잖아요. 초등학교 친구들인데 기획안에 그 고민한 흔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군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게 네. 환경과 마을이라는 내용도 담으면서도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재미 요소를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뭐 어떻게 하면 점수를 준다던가 누가 술래가 된다던가 이런 고민한 흔적이 너무 많아서 그 기획안을 보는데도 네.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보드게임 중에 선정된 하나인가요? 특별 주문 제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좀 다양한 작품들이 제작이 되어서 비치는 어디에 하게 되나요? 중원 이마을에 소속된 초등학교, 중학교 네네네. 뭐 상담실도 있고 복지실도 네. 있어요. 그곳에 보드게임을 비치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오. 보드게임을 네네. 활용할 수 있고 뭐 환경을 네. 생각하고 마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이 학교 다니는 우리 또래가 만든 보드게임을 내 친구가 직접 해보는 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보드게임 제작이 나오면 그걸 직접 여기서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요즘에 책자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양서 파충류 사육학교 꿈의 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2019년도부터 이색동물 꿈의 학교로 3년간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이 비대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친구들이 회의를 하고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6월, 7월 동안은 이런 티셔츠 만들기를 하는데 티셔츠가 어떤 티셔츠냐면 이색동물을 반려동물로 받아달라. 이색동물은 더 이상 무섭거나 혐오 동물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Don't Scare Me라고 제가 지금 오늘 티셔츠 입고 왔죠? 오, 이 티셔츠 그래요? 이렇게 앞에는 문구를 하고 뒤에는 친구들이 직접 디자인한 그림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거북이네요. 이거 육지 거북인가요? 호스필드 육지 거북이고요. 네. 이건 저희 이제 꼼짱이 직접 디자인한 거고 이야. 그 외에 다른 이제 동물들도 4개의 디자인이 나왔고 친구들이 각자 가지고 가서 직접 입고 다니면서 이런 반려동물로 받아달라. 일종의 이제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티셔츠 디자인을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했다는 네. 점에서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네,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었어요. 제가 또 그림을 좀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할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손댈 필요도 없이 네. 너무 잘 그려져서 오히려 제가 판매하고 싶을 네. 정도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 그대로 올려지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두 번째 프로젝트로 예. 이제 책자 만들기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너도 키워볼래? 이색동물이라는 과제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모든 동물의 종류, 양서류, 파충류, 예. 절지류, 포유류, 조류, 어류, 모든 종류의 동물들 중에서도 이색동물, 사육 방법을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이색 동물들을 반려동물들로 키워낼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네, 책자일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 이색 동물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색 동물이 도대체 뭐지? 어떤 종류가 있지?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구분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키우지 않는 동물을 내가 키운다 했을 때 이게 이색동물인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 토종이 아닌 동물들을 뭐 키운다, 내가 수입해서 키운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색동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색동물을 네. 또 뽑았어요, 친구들이. 네, 네. 간단히 한번 소개드리면 예. 뭐 파충류에는 레오파드 개코, 콘스네이크, 호스필드 육지거북 등이 있고요. 절지류는 정갈, 뭐 타란툴라, 지네, 뭐 포유류에는 패럿, 슈가, 친칠라, 어류에는 베타, 구피, 나비비타 등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뭐 관심 있는 동물이 있으십니까? 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색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정색 좋아해요. 예전에 기억나네요. 저희 이색동물 꿈의 학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 샌디님께서 처음에 반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반대라기보다는 제가 그 이색 동물을 만지지 않게 해달라. 가까이 가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조건이 있었죠. 이번에 책자를 나오게 되면은 이 책자 안에 그런 사육 방법도 있지만 이 동물들의 매력을 써놨어요. 수줍음이 많아서 잘 숨어 있지만 어떤 뭐 먹이를 주거나 하면은 이제 금방 뭐 애정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재미 에피소드들도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또 이 동물들을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으로만 키우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도 담았어요. 혹시 책자를 보시게 되면 또 매력을 느끼시고 벌써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이색 동물을 사실은 좀 혐오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막 배척하고 때로는 쉽게 생각해서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색 동물이라 하면은 몸에 좋다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키워본 경험들 그러면서 소통했던 교감했던 이야기들을 잘 적어서 우리가 책자로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 반갑고 나오면 얼마예요? 네, 이것도 비매품으로 가겠습니다. 네, 공짜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급한다고 하니까 책자가 나오면 꼭 저희 문화의집에 와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두 군데 마운스 친구들은 커버곡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세렌디피틱 친구들은 2인극, 연극을 2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코딩 스타 꿈의 학교 친구들은 이제 스마트팜 만들기를 끝으로 수료 예정입니다. 야, 비대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천문에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보람되는 것 같은데 세렌디피티 친구들이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연극 이제 2편을 올리게 될 텐데 너무나 기대되고 그 연극만큼은 우리가 대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바람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 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즌이 도래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막 시작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사실 이제 기다렸던 거죠. 조금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반기라도 시작해보자.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종의 이제 대면을 해야지만 효과가 네. 있는 프로그램들인가 보죠. 네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 THK 꿈의학교 친구들은 9월부터 랩 레슨을 받고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함께 해주셨던 우리 원카인 선생님께서 원카인. 이번에 싱글 앨범을 내셨는데요. 원카이 잘 네,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원카인 선생님께서 또 친구들에게 랩 레슨을 해주시는데 첫 레슨 시간부터 벌써 이제 친구들하고 교감도 되고 친구들이 이제 저만 만나다가 원카이 선생님 만나니까 이게 너무 달라지네요. 네. 열정이 막 네. 묻어나더라고요. 우리 원카이 선생님은 청소년들하고 만나면 그 즉시 친해지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또 유스 뷰티 친구들은 이제 의상 교육이 시작했어요.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친구들이어서 의상 교육, 소품 만드는 거, 헤어, 뷰티, 뭐 화장, 분장 뭐 이런 것까지 다 배우고 싶어 해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스케줄을 친구들이 이제 빡빡하게 잡고 있습니다. 유스 뷰티 친구들은 의상 교육부터 소품 뷰티에 대한 교육을 이제 받을 예정인데요. 의상 교육 진행해준 선생님은 저번에 샌디님께서 소개해주신 그 선생님이세요. 그분으로 결정이 네네. 됐나요? 저희 금천문의 청소년 문화혁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명원 선생님이라고요. 지금 의상 전공하고 계신데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선뜻 나서셨나 보죠? 네. 첫날에는 이제 다양한 그 명품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막 소개를 해주셨대요. 네. 친구들이 새로운 상식을 알게 되니까 실제적인 것들, 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네. 막 도전 정신이 생겼겠죠? 그 다음에 실습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벌써부터 막 카톡방에 이제 불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명원 선생님은 청소년 때부터 끼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지금 영상을 막 내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저희가 CJ 도너스 캠프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요리 동아리, 연극 동아리, 또 여기도 연극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이 동아리들은 또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러한 상황,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풍성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좋고 뜻깊고 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다 보니까 문화의 집 우리 금천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한눈에 하나로 우리가 다 잘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주신 홍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식은 어떠셨나요? 코로나 상황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금천문이 힘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은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소년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다는 점에서 저는 좀 재미가 있었고 뜻깊었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금천문은 우리 청소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듣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 금천문 8, 9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쌀쌀해지는 이 날씨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3 여러분 수능 별로 남지 않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